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가입사되는 54세 남성분입니다. 이분께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유병력자입니다. 이분께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좀 분석해 달라는 좀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분께서 가입한 보험을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. 이분 실손보험 그런 거는 뭐 제가 지금 유병력자니까 건드릴 수는 없고요. 이분께서 가입하신 보험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줄였는지 그 절차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2022년에 가입한 암 치료비 보험이 있습니다. 이게 월 4만 원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건데 암 치료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요즘 병원에 가서 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신개발 암치료를 권합니다. 근데 이 신개발 암치료가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3천만 원, 4천만 원,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는 5천만 원을 받습니다. 그럼 내가 진단금이 2, 3천만 원 있으신 분들도 이 치료비를 한번 받고 나면 진단금을 다 써버리거나 진단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비 보험을 가입하는 건 좋은데 이 자체를 너무 비싸게 가입하는 건 문제다. 이분께서 가입한 암치료비 보험은 월 4만 원입니다. 이 4만 원에 표적 강암 치료 5천만 원, 그 다음에 양성자 치료 2천만 원, 다빈치 로봇 수술 2천만 원, 뭐 이런 내용으로 월 4만 원입니다. 이건 굉장히 비싼 겁니다. 네, 그렇다 치고요. 그 다음에 이분이 2020년에 가입한 월 18만 2,792원, 이 4만원과 이 18만 2,792원 요 두 개 다 보험 만기가 100살입니다. 아무리 요즘 장수시대라 하더라도 현재 54세 남성이 100살까지 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막말로 90살에 암 걸리면 걸린지 안 걸린지 알겠습니까? 저는 한 80살까지만 보장받으면 어떤가 제가 제 생각입니다.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서 이 18만 2천 원짜리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암진단금 2천만 원입니다. 제가 늘상 말씀드리건데 보험료 비싸도 저는 뭐라 안 하는 게, 이게 만약에 내가 암 걸리면 한 1억 나온다 그러면 제가 뭐라 안 합니다. 암진단금 2천만 원이 문제인 겁니다. 뇌혈관 진단 400만 원. 제가 비싸도 뭐라 안 합니다. 이게 18만 원짜리가 뇌혈관 진단 걸리면 4천만 원 준다.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? 아이, 괜찮네. 진단금은 좋네. 제가 그 얘기를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400만 원. 그 다음에 수술비 보장. 당연히 수술비 보장은 들어가겠죠. 보험료가 이 정도인데. 그 다음에 입원하면 2만 원. 여러분 요즘 입원 일당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왜냐고요? 내가 암 걸려서 이래서 뭐 위 절제술을 받는다. 그럴 때 여러분 대학병원에 입원 한 달 합니까? 2달 합니까? 1박 2일, 길면 2박 3일 만에 나옵니다. 수술 환자가.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입원 일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입원 일당에 대한 필요성이 확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입원 일당을 넣느니 차라리 진단금 1,000만 원을 넣는 게 낫다. 왜 그러냐면 입원 일당 2만 원 받는 거랑 암진단금 1,000만 원이 더 싸요. 그러면 오히려 암진단금 한 1,500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큰 돈이거든요. 그래서 입원 일당은 요즘에 추세적으로 잘 선택하지 않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4만 원과 18만 2천 원 두 개 합치면 보험료가 22만 2,792원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 두 개 합친 거를 월 4만 원대에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. 그 말씀 드렸습니다. 이거보다 합친 것보다 보장력이 더 좋고 4만 원대 갑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이런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제가 3, 4만 원대 가입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에이, 그거 뻥치고 앉았네.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걸 두 개 합친 거를 4만 원대 설계가 가능합니다. 이분 유병자 맞습니다. 유병자일지라도 4만 원대 가능합니다. 자, 그럼 이분께 제가 제안서 보내드렸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. 네, 일단 암진단금 2천만 원 갔습니다. 그 전에 이거 20년 후에 갱신하는 조건입니다. 20년 후에 이분이 54세니까 74세에 들어서 이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. 20년 후에 갱신하면 또 어떻습니까?
안 그렇습니까? 그렇다고 이걸 20년이나 100세 만기로 꼭 묶어 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?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. 30년 후에 2천만 원, 아이고, 받아봤자 뭐. 근데 지금, 앞으로 한 10년 내, 한 15년 내에 2천만 원은 의미가 있죠. 그래서 일단 갱신용으로 설계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암진단금 2천만 원, 그건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암치료도 똑같습니다. 표적항암치료 5천만 원, 카티 항암 약물치료 5천만 원, 그 다음에 전에는 없었던 중입자 치료 5천만 원, 이것도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양성자 치료 2천만 원, 항암 세계 조절 방사선 치료 2천만 원, 다빈치 수술 넣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기존 보험에는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었던 뇌혈관 진단 진단금을 1,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. 기존 보험에서 400만 원밖에 안 들어있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이걸 1,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. 이래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? 49,015원입니다. 49,015원. 네. 22만 2천 원이 49,000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물론 22만 원짜리 이 두 개는 지금 중간에 해약하시면 환급금이 제법 나올 겁니다. 이 돈을 받고 중간에 해약해도 환급금이 안 나오면 그거는 보험사가 나쁜 놈들이죠. 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물론 근데 제가 설계한 49,000원짜리는 중간에 언제든지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은 10원도 안 줍니다. 우리가 해약을 목표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. 내가 이 보험을 만기 때까지 가져가는 걸 목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간에 해약해서 환급 많이 났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.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든 설계사한테도 좀 화가 나는 일이죠. 내가 이렇게 중간에 해약함으로써 손해보는 게 얼마겠습니까? 한두 푼이겠습니까? 네. 여러분, 보험은요, 이렇게 한 방에 10만 원, 18만 원, 20만 원, 이렇게 지르는 게 보험이 아닙니다. 3, 4만 원대로 하셨다가, 나중에 한 세월이 좀 지나서, 이런 치료비가 나왔나? 그러면 한 10,000원 정도, 15,000원 정도 보험을 더 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해야지, 한 방에 막 몇십만 원씩 보험, 그건 보험료의 단위가 아닙니다. 그건 내가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단위가 돼야 됩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보험료 줄여서 금을 사시든 달러 예금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좀 그런 내 자산을 늘리는 데 돈을 써야 된다.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게 보험은 자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암 걸려서 암 진단금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 될 수 있습니까? 그리고 암이 뭐 백발백중 다 걸립니까? 어떤 분은 본인이 암 걸리면 2억 나온대요. 2억 받으면 좋죠. 근데 그게 암이 내 생각대로 다 잘 걸립니까? 암 환자들은 전 국민의 20% 정도 됩니다. 80%는 암에 안 걸린다는 얘기거든요. 2억 받아야 되는데 그 암 안 걸리면 이분이 진짜 손해보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한 7, 8천만 원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. 내가 암에 안 걸려서 건강하게 살았더니 후회되네, 암 걸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모든 거 적절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시는 건 곤란합니다. 이분 혼자서만 이렇게 내시는 게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. 이게 내 노후를 망치는 길이죠. 이게 무슨 자산을 늘리는 길입니까? 내 자산을 까먹는 길이지.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험료 줄이셔야 되고요. 나한테 맞는 보험은 3, 4만 원대가 맞다.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